히틀러의 그 엽기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례로 드는 게 바로 히틀러와 조카와의 사랑입니다. 그 조카가 겔리 라우발, 히틀러 이복 누나의 딸이죠. 1908년생이고 1931년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앙겔라 라우발, 히틀러 아버지인 알로이스의 두 번째 부인의 이제 딸이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복 누나인데 당연히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그 딸은 겔리 라우발. 그래서 히틀러와 겔리 라우발은 이제 뭐 외삼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히틀러가 독일에서 조금 이름을 날리니까 그때 사별했던 앙겔라 라우발이 딸을 데리고 독일로 옵니다. 뮌헨으로 와가지고 1925년서부터 히틀러 집에 입주해서 뭐 집사라고 그럴까 가정부라 할까 그 살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겔리 라우발하고 히틀러는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연인 사이입니다. 연인 사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카하고 뭐 데이트를 하고 그런 관계냐 말이 많았는데 너무 이제 서로 집착을 하고 그리고 히틀러는 정치 활동 때문에 바쁘면서 겔리 라우발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겔리 라우발을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겔리 라우발이 1931년에 집에서 권총 자살을 하죠. 그 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국가사회당 또 히틀러가 이 문제를 그냥 어영부영 묻어버립니다. 겔리 라우발을 얘기하면은 자기 조카 그리고 나이 차이도 뭐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히틀러의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되는 에바 브라운은 1913년생입니다. 그리고 겔리 라우발이 자살할 무렵에 이미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에바 브라운은 그 뮌헨의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사진 작가가 운영하는 뭐 스튜디오, 뭐 사진관이죠. 거기에 이제 견습생으로 1929년에 들어갔는데 이 사진관은 히틀러를 비롯한 국가사회당 간부들의 단골 사진관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때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를 처음 보게 되고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겔리 라우발이 죽은 후에는 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바 브라운도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인 연인 관계는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45년 4월 29일 날 정식으로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 4월 30일 날 이제 권총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히틀러 나치 하면은 여기 왼쪽 사진처럼 이 경례가 생각이 나죠. 이것도 뭐 한 60도 각도로 높이 쳐드는 것도 있고 수평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나치 당원뿐만 아니라 독일 군대 모두가 경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일 히틀러 하면서. 근데 이거는 히틀러의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무솔리니한테서 베낀 겁니다. 도용을 해온 거예요. 히틀러가 이제 그 수상 총리가 되고 나서 이탈리를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죠. 너무 복장이나 어떤 그 예식 이런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가운데 사진에 나와 있듯이 무솔리니가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와가지고 국가사회당, 즉 나치당을 중심으로 이 경례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례는 나치식 경례라고 해가지고 더 유명하죠. 근데 이 나치식 경례, 무솔리니로부터 이제 도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례는 로마식 경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던 경례죠.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듯이 팔을 앞으로
내뻗으면서 하는 경례, 이 동상이나 석상 또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하던 경례를 무솔리니가 흉내를 냈고 그걸 또 가져와서 완전히 히틀러하고 나치당은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참고로 이제 히틀러의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클라라 사이에서 친여동생이 있습니다. 그게 파울라 히틀러인데 1896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오스트리아에서 살다가 1930년까지 살다가 또 오빠가 독일에서 유명해지니까 독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히틀러가 뭐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큰 혜택을 준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비서로 일했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군 병원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패전 후에 연합군이 보니까 와, 히틀러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나치 당원도 아니고 나치 활동한 것도 없고 히틀러하고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방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무슨 일인지 독일로 다시 왔는데 그 독일 지명이 베르히스텐가르덴입니다. 이 베르히스텐가르덴은 이 지명보다도 우리가 유명한 게 히틀러 별장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독수리 둥지라고 그러죠. 이글스 네스트라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별장이 있는데 그 지명이 베르히스텐 가르덴입니다.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1960년에 죽었습니다. 겔리 라우발의 엄마,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복 누나 앙겔라 라우발 1883년생이고 1949년에 이제 죽었는데 겔리 라우발 자기 딸이 자살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드레스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36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독일 하노버에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복형이 있습니다. 알로이스 히틀러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져서 알로이스 히틀러 뭐 주니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앙겔라 라우발의 연년생 오빠입니다. 1982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는데 조금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살에 가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에서 뭐 감옥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도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뭐 쫓겨났는지 또는 더 이상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지 오스트리아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지 이복 동생이 독일에서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독일로 가서 뭐 사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했는데 별로 재미는 못 보고 뭐 히틀러가 도와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됐는데 뭐 히틀러의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친나치 활동을 벌인 것도 없고 그래서 금방 풀려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히틀러의 이복형인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는 성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히틀러라는 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힐러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살다가 함부르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직계 자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계 자손은 아직 있다고 이제 합니다. 갑자기 왜 히틀러 얘기를 하느냐? 이게 어떤 사회의 불안지수하고 공포지수가 높아지면은 이 히틀러 같은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기가 쉽습니다. 선전선동에 약해지고 최근 우리나라의 불안과 공포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오늘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